예,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순수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뿌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앵글로색슨족들이 들어와가지고 5세기 영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로마 군단이 들어가지고 약 400년간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동안 로마가 들어왔다는 것은 로마 문명, 라틴 문화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켈트족들이 브리튼족인데, 이 켈트족들이 문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돌아가지고 약 350년, 400년간 다스리게 되면서 이 브리튼족하고 원주민 브리토하고 로마군하고 인터메리지, 이 결혼이 이루게 되면서 혼합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로마 라틴 문화, 라틴 문헌, 라틴 글자, 라틴 단어가 많이 남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헌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 아니요? 이 라틴어라는 것은 일종 로망서에 속하게 되는데, 이쪽에 고트족이 1세기 때부터 남아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갔다가 나중에 서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진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고트족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서 서고트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 루마니아라 할지,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라틴,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이쪽의 문화에 하나의 동일성을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언어가 또 동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로망스어라 하게 되는데, 이 로망스어가 이쪽 영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국 언어에. 자, 크게 보게 되면은 이 고대 영어가 있게 되는데, 이 고대 영어는 이 5세기 때 여기서 온 앵글색슨 주석이 5세기 때 영국에 와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앵글리시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고대 영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대 영어는 이쪽 서부 게르만은 이쪽 지역, 노스 스칸디나비아, 앵글로색슨, 독일 북부 이쪽 언어다 보니까 독일 북부 특히 이 독일어 발음, 독일어 문법, 독일어 발음이 강합니다. 발음이 일반적으로 억세예요. 억세인데 나중에 바이킹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잉글랜드는 5세기 때 이쪽 서부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9세기 때 바이킹족이 또 침이 오게 되면서 또 역시 그쪽 뭡니까? 발음을, 문자, 발음, 철자, 의미 같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국 섬에서 1066년이 되면서 이쪽 서쪽 북쪽에 있는 노르만 개토, NORMAN, 노르만 개토 서북부 쪽에, 그러니까 일종 로망서지요. 이쪽 로망서가 이쪽 서부 북부 쪽에 노르망 윌리엄 공이 영국에 침해가지고 영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언어, 프랑스 문화, 프랑스 사법제도가 영국에 정착이 돼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뭡니까? 상류사에 사용했던 불어, 이 노르만어, 불어가 영국에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어가 많이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어는 이쪽 이 라틴 이쪽 계통이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라틴어, 그 다음에 고대 불어, 그 다음에 중세 영어, 그 다음에 현대 영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1세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불어의 고대 불어지요. 고대 불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국은 고대 시대 때는 이쪽 영향을 받게 되고 독일어 계통, 그 중세 때는 프랑스 북부 이쪽의 노르만 이쪽의 언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서 아주 현저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단어가 엄청나게 이 앵글로색슨어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발음을 보게 됐을 경우요, 이건 고대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 이 베이올프의 첫 부분인데요. 이 베이올프 고대 서사시 베이올프의 첫 부분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세, 제프리 초세 14세기의 중세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하고 8세기, 9세기, 이건 14세기, 한 5세기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고대 영어, 중세 영어. 자, 먼저 고대 영어 발음을 들어보시면, 자, 왜가 되나, in 야드금 세어드 키링가, thrim 예프르논다, 후다 에셀링가스 엘렌 프레메돈. 이렇게 됩니다. 자, 중세어 발음을 들어볼까요? One that April with his serious sauter, the drought of March has preserved to rotter. 어떻습니까? 고대 영어, 게르만족의 북부, 독일 북부의 언어, 딱딱하죠.
위가 되나 인 야조금 세우드 키닝가 쓰림 예프레마돈 그거에 비해서 4, 5세기 후에 이 노르만족이 들어가지고 불어 영향을 받던 중세 영어 완델 아프리어 위시스 슈러소터 드라우트 오브 마르치 에스페르사이드 드로터 훨씬 부드럽죠. 바로 이 불어 발음이 이 여기에가 이렇게 섞어지는 것입니다. 절묘하죠.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는 영어는 이 불어 발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대 영어에 비해서 발음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그나마 부드러운 것은 물론 이제 불어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죠. 더 음악적이고 더 부드럽고 그런 낭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게 불어지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운드 같은 경우. 근데 그나마 거기에 좀 가까이 간 것이 영어인데 바로 11세기 이후에 노르만 정복 후에 불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같이 불어는 잠깐 의미를 볼까요? 이 고대 이제 베이올프 서술 부분인데 자, 들으라. 오늘 이제 옛날 덴마크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듣노라. 그들이 뭡니까? 용맹스러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듣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제프리 조세 캔터버리 테일에서 프롤로그가 지켰는데요. 4월이 그의 감미로운 소낙비로서 3월에 감물 뿌리까지 꿰뚫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뭡니까? 제프리 조세 캔터버리 테일스의 첫 부분입니다. 이게 되는데요. 자, 이건 발음에서 현장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단어들이 라틴어의 기원이 돼가지고 고대 불어를 터가지고 그다음에 이 라틴어, 그다음에 고대 불어를 통해 가지고 중세 영어를 통해 가지고 현대 영어로 정착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설교, 서머지 않습니까? 서먼, 현대 영어 서먼. 이 라틴어 이제 여기서 설명을 오게 되는데요. 이 다마 대화 그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 서머라는 뜻은 설교, 이 성경의 말씀을 성직자가 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다마 대화 그런 뜻이죠. 근데 고대 불어에서 이제 뭡니까? 세르몽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11세기 이후에 노르만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영어 불어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중세 영어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세르문 11세기거든요. 11세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전히 중세 영어도 아니고 완전히 불어 영어도 아니고 노르만족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앵글로 삭스너 플러스 노르만 이쪽이 혼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불어도 아니고 중세 영어도 아니고 그게 바로 세르문, 중세 영어 쓰는 세르문이 되겠죠. 세르문. 근데 이제 이 세르문인데 이 중세 영어도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제프리 조스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또 랭랜드랄지 초세 동시대 14세기 작가 랭랜드 있게 됩니다. 랭랜드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의 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SERMOUN 세르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세르문인데 그 사람 글에서는 사르몬스 이렇게 됩니다. 사르몬스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틀리죠. 그러다가 현대 영어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르세르몽, 그죠? 르세르몽 혹은 뭡니까? 혹은 시아몽. 불어는 이렇게 된 것이죠. 불어는 뭡니까? 시아몽. 그 다음에 이것은 세르몽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현대 영어는 이 고대 불어 발음을 그대로 발음이 아니고 철자가 되죠. 서먼. 그런데 현대 불어 발음은 르세르몽 혹은 시아몽 발음이 틀린 것이죠. 틀려요. 그러니까 불어가 중세 때 영어에 들어왔는데 불어 발음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약간 변형, 베리에이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컨디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어 컨디션, 조건이라 할지 뭐 신분, 조건. 근데 라틴어를 시작하는, 라틴어 원래 뜻은 agree upon,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 뭡니까 견해차가 있게 되는데 그 서로가 뭡니까 합당하게 동의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동의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쭉 라틴어에서 시작돼가지고 스펠링이 비슷하죠. 컨디션, 고대 불어 나오게 되고 중세 영어는 이 고대 불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CON-DI-CION 혹은 CON-DI-TION 이 두 개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불어시 가깝죠. 컨디션. 이것은 컨디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사실 그 불어는 컨디시옹이거든요. 컨디시옹, 옹 발음이 있게 되는데 이 영어에서는 뭡니까? 현대에서는 컨디션. 자, 니은자 발음 끝나게 됩니다. 근데 불어에서는 숑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약간 이
음이랄지 철자 같은 것은 이와 같이 라틴어, 고대불어, 중세영어, 현대영어로 오게 되는데 발음은 이 라틴어 불어에서 기원이 됐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약간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르세르몽 혹은 시아몽 그렇지만요. 근데 서몬, 현대어는 서몬, 예, 컨디션도 컨디션. 근데 불어에서 보니까 컨디시옹, 컨디시옹 그것이 발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런 발음은 대략 이런 단어들은 불어에서 기원됐구나. 이제 불어는 같은 로마항석 때문에 라틴어에서 기원돼 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라. 그래가지고 1066년에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현대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유추할 수 있게 돼요. 특히 프랑스는 그 당시 이 영국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진보된 그런 뭡니까?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진보되어 있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보면 법 체계가 잘 갖춰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에 관한 법률 용어가 노르만드 공이 1060년 영국에 정착이 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뭡니까? 크라임, 범죄, 뭐 슈트, 소송하다, 저지, 뭐 재판관, 뭐 주리, 배심원들이랄지, 플레인티프, 디펜던트, 원고, 피고, 법률 용어들이 상당수가 그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 행정에 가서 스테이트, 국가, 뭐 거버먼트랄지, 어토리티, 권위랄지 이런 것들도 정치 행정에 가는 것도 불어에서 기원된 것이고 또 많은 단어들이 불어를 뛰어넘어가지고 라틴어에서 시작된 것이죠. 라틴어, 고대 불어, 중세 영어 이와 같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군대, 아미, 네이비, 에네미, 배틀 이와 같은 거요. 물론 고대 앵글로 색슨어도 뭐 군대, 아미 같은 겁니까? HR, HR 고대어가 있습니다만 앵글로 색슨어가 있게 되는데 불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한 앵글로 색슨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불어가 정착이 돼가지고 중세 고대 불어가 정착이 돼가지고 영어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부터 패션이죠. 그래서 페리랄지, 뭐 가운이랄지, 옷이랄지, 코트, 옷 종류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다 그러니까 불어에서 고대 불어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단어들이 라틴어를 통해 가지고 고대 불어를 통해 가지고 중세 영어로 돌아 가지고 현대 영어에 정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거 같이 보니까 그리스, 라틴, 로마,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이 유럽의 중남부 지역을 도는 것이 바로 이 로망서입니다. 이 로망서는 1066년 11세기 중세 시대 때부터 영어에 들어와 가지고 영어를 그 이전에 앵글로 색슨어, 서부 게르만, 독일어 계통의 서부 게르만을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발음은 상당히 뭔가 발음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영어는 동의어가 많게 됩니다. 시노님, 이 동의어가 많게 되는데 이 왜 동의어가 많게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앵글로 색슨 시대 때는 이 서부 게르만족의 족들이 영국에 들어왔고 또 바이킹족들이 스칸디나비족 들어왔고 11세기에 뭡니까? 로망서, 프랑스어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종족과 언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한 개념인데 비슷한 언어가 그 새로운 종족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언어를 가져다 보니까 이 동의어가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rise 일어나다 영어는 이제 고대 영어는 리산이 되게 되는데요. 리산, rise, 불어는 mount, 그러니까 또 라틴어 계통은 ascend 같은 뜻입니다. 뜻인데 rise, mount, ascend가 현대 영어의 공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수 고대 영어, 불어에서 오는 거, 라틴에서 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sk, 고대 영어는 ask이라는 건데요. ask, 불어는 question, 그다음에 라틴어 기호는 interrogate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의어가 많은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종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쌓여가지고 동의어가 많다는 것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문학적인 건데요. 시작 수에 있어서 이제 동의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고대 영어 같은 경우는 두운이기 때문에 두운을 맞추다 보니까 동의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영어에 가서는 제프리 초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카플리트, 이행 대꾸를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 동의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런 이제 문학적인 작시술과 연관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인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섞어져 가지고 동의어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어의 특징은 동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ppetite,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appetite. 이것은 라틴에서 기원되는 건요. 이 뜻이 to seek to seek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걸 찾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걸 찾다. 뭐 새로운 풍미를 찾다, 새로운 맛을 찾다, 뭐 그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뭘 찾다 이런 뜻인데 이게 변해가지고 고대 불어에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세 영어에서 이제 appetite거든요. appetite. 현대 영어는 뭡니까? appetite. 발음이 중세 영어는 appetite입니다. appetite. 현대 영어는 appetite. 발음이 많이 틀려버리죠. 단어는 거의 비슷한데요. 발음이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 이가 붙게 되죠. 일반적으로 중세 영어에 파이널 이가 붙게 되는데 현대 영어로 근대 영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가 탈락하게 되는데 이건 거꾸로 뭡니까? 이가 첨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디저트, 후식 같은 경우는 라틴어의 후식이란 말을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불어에 이와 같은 단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중세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세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 디저트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상당히 중세 후반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16세기에 영어에 들어왔지 않겠느냐. 디저트, D-S-S-E-R-T. 16세기 발음을 하게 되면 약간 데저트, 약간 발음이 틀리게 됩니다. 약간 좌우지간 이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철자 변화, 발음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디저트의 뜻이 좀 애매한데요. remove, 제거하다 이 뜻이거든요. what is left. 무슨 말인가요? 식사를 하고 테이블에 남아있는 것을 what is left, 남아있는 것을 remove, 정리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어떻게 돼가지고 뭡니까? 음식 코스에서 마지막 나오는 코스가 돼버렸는데요. 참 흥미로운 의미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저가 있게 되는데요. 솔저는 뭡니까? 라틴어 솔리도스. 이것은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코인. 금화의 뜻이거든요. 금화인데 이게 바로 그 당시 2000년 전 이때는 뭡니까? 군인들한테 금화, 은화. 이 금화, 은화로서 군인들의 급료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화인데 급료, 군인들 급료, 페이먼트.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에서 기원이 되는데 이제 고대 불어에 와가지고 급료 의미도 있고 이게 이제 군인이라는 뜻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SOLDOIER 혹은 SOLDIER 군인이라는 뜻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발달하게 되는데 영어는 이제 급료는 사라지고 이 두 번째 이것이 중세 영어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SOLDIOUR 중세 영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soldier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현대 영어는 soldier거든요. 근데 중세어 발음은 중세어는 soldier, soldier. 이게 현대 영어에서 soldier로 변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큰 발음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대 불어에서 기원된 거, 혹은 뭔가 라틴어에서 기원된 거 이랬는데 영어는 좌우지간 이 고대 게르만어에서 변해가지고 뭡니까? 앵글로 색슨족들이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킹족이 가져오게 되고 11세기는 뭡니까? 노르만 계통의 프랑스어가 들어오게 되고 아주 다양한 언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언어들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연결되고 로망스로 연결되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단어들이 바로 영국 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기원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풍부한 어원을 가지게 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